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정형외과 박건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강의 다 들으시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척추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정형외과 쪽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제 척추의 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게 이제 뭐 위쪽에서부터 쭉 내려오지만 대개 이제 흉추나 요추, 천추 부위이다 보니까 하지 쪽으로 가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범위 아래쪽으로 이제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은 아까 보신 그 내용입니다. 나동욱 선생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제 천추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까치발하는 근육이랑 엉덩이 잡아주는 근육,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 기능들이 다 저하가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고 뭐 요추 1번, 2번, 3번 이와 같이 상위 요추 쪽에서 기능 장애가 있게 되면은 이제 걷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하면은 상위 요추부에는 허벅지 근육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서서 걷는 게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골반까지 보조기를 해야지 잡고 서고 그러게 되고 요추부의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엉덩이 근육을 기능을 못하면서 이게 마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냥 힘이 쭉 떨어져 갖고 처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구축이 같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 요추부의 경우에는 구축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천추부에 가게 되면은 까치발 근육이고요. 이 경우에 이제 까치발을 못하면서 이 발의 변형이 오게 되고요. 천추부에서 가는 신경들은 이제 되게 발에 발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신경들입니다. 그래서 하위 천추부에 가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이제 보조기 없이도 보행 가능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발가락에 아주 작은 변형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정형외과 적으로 어떤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이 기능에 맞춰서 그 기능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교정 수술을 한다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분 척추증이라는 것은 이제 척추에서 생기는 병이고요. 그래서 척추에서 생기는 병 중에서 애들한테 생길 수 있는 거, 가장 저희가 자주 보는 것들이 이제 척추 측만증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척추가 바르지 않고 틀어져 있고요. 틀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요 척추를 보게 되면 여기 양쪽에 이렇게 눈처럼 보이는 게 있고 코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척추 뼈가 이제 엑스레이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쯤 오게 되면은 양쪽 눈은 보이는데 요 코처럼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즉 척추 뒤쪽을 막아주는 뼈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상태고요. 요 부위에 이제 입은 척추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영향을 받아서 다리 길이도 조금 달라 보이고요. 골반 쪽에도 약간 수술했던 것처럼 보이고 골반이 틀어져 있다 보니까 척추도 틀어져 보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아래쪽으로 가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척추 근육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분 척추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척추측만증을 갖다가 신경 근육계 질환에 의한 측만증이기 때문에 신경 근육성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측만증은 뭐 심하지 않으면 지켜보고 좀 심해지면은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냥 수술할 때까지 지켜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보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분 척추증에 의한 척추측만증과 같이 신경 근육성 측만증의 경우에는 보조기가 이 척추측만증의 진행을 막는다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원인이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문제는 보조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보조기라는 것이 플라스틱 힘으로 이 갈비뼈를 밀어갖고 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건데 압력이 생기면서 이제 욕창이 생긴다든지 이 골반 힘으로 겨우 움직이는 친구들한테 요걸 잡아버리니까 골반을 못 쓰게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지켜보거나 보조기하거나 수술이지만 보조기의 효능성은 약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막류가 있을 때 수막류 말고도 이제 뭐 수술을 했는데 여기 이제 결박이 생겨갖고 신경 끝에 거기서 잡아 당기면서 뭔가 이제 위쪽에서 이제 보상작용으로 생기는 측만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좀 달라요. 그래서 보상으로 생기는 측만증에 대해서는 보조기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대개 이제 걷는 친구들이 되겠고요. 이 측만증이 심해지면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원인을 잘 모르는 건강한 환자들한 신경이나 근육에 병이 없는 상태에서 생긴 측만증의 치료랑 원칙은 비슷합니다. 50도 이상 휘어지면 수술을 하는데 나사를 이렇게 쭉 받고 펴가지고 굳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통뼈를 만드는 거고요. 가장 고민되는 것은 이게 골반이 좀 틀어져 있다고 해서 골반까지 고정을 해버리면은 몸은 똑바라지는데 결국 척추에 남아있는 분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운동 제한이 많아지고요. 그렇다고 이제 요 제일 운동량이 많은 마지막 척추 한 마디를 남겨놓으면은 이 골반 움직임 같은 건 자유로운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틀어지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게 좋다는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쭉 세워갖고 굳힌다. 대개 측만증, 이런 측만증은 상위 요추부나 흉추부 입은 척추증 환자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기고요. 하위 요추나 천추에서는 이렇게 심한 측만증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척추뼈를 펴가지고 굳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이게 요걸 펴가지고 굳히게 되면은 그게 성장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린 친구들은 이제 꼭 필요한 부위에만 이렇게 나사를 받고 키 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나사를 이 쇠를 갖다 이렇게 늘린 다음에 어느 정도 키가 크면은 그때 가서 이렇게 바꿔주기도 하고요. 어, 뭐 이런 앞에서 앞뒤로 봤을 때 생기는 측만증 말고 뒤쪽으로 이제 후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척추 신경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신경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신경이 있고 신경 뒤에서 잡아주는 이제 뼈가 이제 신경을 보호하고요. 그 뼈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게 뒤에서 근육이 또 잡아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있겠죠. 결국은 그쪽에 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생기는 기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피부는 있습니다만 근육이랑 뒤쪽에 있는 뼈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피부 밑에 바로 신경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없으니까 뒤쪽으로 쭉쭉 빠지고요. 이거는 아주 높은 상위 유추 중에서도 아주 높은 부위에서 생기고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런 심한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수술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피부 바로 밑에 뼈가 이제 노출이 돼 갖고 자꾸 염증이 생기고 골수염도 생기고 튀어나온 것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뼈를 일부 제거한 다음에 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척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고관절인데요. 결국 위에서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상위 요추부일수록 척추 고관절 문제가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엉덩이 쪽을 잡아주는 근육이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한쪽 다리로 섰을 때 이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육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 빠지게 되고요. 빠지면서 주변 근육들의 구축이 오게 됩니다. 이 상위 요추부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얘가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유지가 잘 안 돼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고관절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들어가 있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앉아 있을 때 편하게 앉아 있고 관절 운동이 유지가 돼야지 이제 움직이기 편하고 빠져갖고 이제 관절이 상하게 되면 아프니까 요걸 넣어놓는 수술을 하는 건데 상위 요추부의 경우에는 일단 그걸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빠져갖고 관절이 상해도 통증이 심하지는 않고요. 그런 저긴장성의 그 마비 때문에 관절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다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휠체어 생활이나 이런 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위 요추부에 입은 척추증 환자에서 고관절이 완전히 빠져 있다. 그럴 때는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걷는 환자들이 이게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위 요추부나 천추부 쪽으로 갈수록 고관절의 안정성을 좀 더 유지를 하는 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이 애들한테서 이제 크면서 계속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발달을 보게 되면 이제 돌쯤에 걷고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어른처럼 이렇게 잘 걷고 그러는 게 6에서 8세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약간 아장아장 하면서 안짱거림도 하다가 이제 한 6살, 8살 돼야지 일반적인 약간 팔자걸음을 하게 되는 그런 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척추증이 있으면은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행 이렇게 자극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그런 보행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정상 발달 기준을 고려해갖고 6세 정도까지는 자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양쪽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마비가 있으면 한쪽이 좀 더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빠져 있고 다리 길이도 다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길이도 좀 맞춰주고 관절도 이제 좀 더 잡아주는 수를 하는데 이 힘이 없는 쪽이 사실은 약간 짧은 편이 걷기에는 더 낫습니다. 네. 이게 길어져 버리면 오히려 발이 끌리기도 하고 발을 드는데 더 힘이 들기 때문에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맞히지는 않고요. 관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에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이게만 잡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이분 척추증 환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발이고요. 이 아주 아주 아래쪽에 그 병변이 있는 천추부의 경우에도 천추부에 있는 신경들이 입가락 구부렸다 피는 이런 신경들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신경과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신경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면은 발 모양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대개 출생 시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양쪽이 다른 경우도 있고요. 뭐 분류상으로 보게 되면 까치발을 하거나 발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치가 높거나 또는 아치가 무너지거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첨족이냐 종족이냐 요족이냐 외반족이냐 외반족이라는 게 흔히 알고 계시는 평발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아주 아주 심한 변형 중에 하나가 이제 첨내반족이라고 해서 망곡족이라고 이렇게 발이 확 돌아가 있는 변형도 있습니다. 이 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 목표라고 한다면은 앞서 앞서 강의 때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조기를 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안정적인 발을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해갖고 보조기를 벗게 해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능 상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이 변형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기를 억지로 이렇게 채우다 보면은 결국 여기 욕창이 생기고요. 욕창이 생겼는데 이 감각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 욕창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 또 이제 그 간호대학의 최은경 선생님이 이분 척추증 환자분들 이렇게 삶의 질에 많이 관심이 있으셔갖고 저희가 발 수술하는 게 정말 보조기 하려고만 하는 거냐 하고 봤더니 기능을 평가해 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행이 가능하고 그래도 변형이 있는 것이 이제 신체 활동이나 기능에도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본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양쪽이 다른 변형일수록 본인이 스스로 이제 내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게 나타나가지고 이게 보조기만 착용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런 종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곡쪽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아주 심하게 이제 확 돌아가 있는 발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경 근육에 문제가 없어도 만곡쪽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보다 이분 척추증이 있으면서 이 만곡쪽이 생기면 훨씬 강직이 심하고요. 신경 근육에 병이 없는 만곡쪽은 석고로 이제 천천히 돌려요. 근데 이 이분 척추증이 있으면은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부 궤양도 생기고 강직이 심하다 보니까 교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속고 고정을 했는데도 재발도 많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광범위하게 수술을 하는 거를 좀 피할 수 있어서 초기 치료는 속고 고정을 하고요. 수술을 안 하면 치료를 안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발이 이렇게 까치발도 돼 있고 많이 틀어져 있지만 천천히 조금 일주일에 보통 한 번씩 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크게 인대 안 늘리고 이렇게 조그만 바늘 같은 걸로 이제 필요한 인대만 몇 개 늘려주면서 이제 모양을 잡게 되는데요. 어, 만곡 쪽보다도 사실 더 치료가 힘든 거는 수직 거골이라고 해서 아주 아주 심한 평발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제 요게 거골이라는 건데 요게 아래로 이렇게 쭉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나타나는 빈도는 아주 적은데요. 치료는 망곡쪽보다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러한 변형은 나타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생아 때 보이는 경우가 있고
선천성일 때 석고고정을 마찬가지 해볼 수는 있지만 잘 안 되고요. 이 피부 궤양도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좀 광범위하게 이제 다 째서 인대도 다 풀어주고 이렇게 뼈를 세워주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해도 빼고 나서 이제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높기는 합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치료하기가 힘든 족부 변형 중에 하나고요. 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건 내반 변형이라고 합니다. 발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걸 얘기를 하고 되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생기고 비교적 그 기능이 그렇게 심하게 제한이 없는 지방 척수 중에서도 상당히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발이 유연하나 얼마나 유연하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록을 해가지고 좀 교정이 되냐? 이 보시면은 교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상당히 커집니다. 반면에 가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심해 보이는데 이렇게 맞춰봤을 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예뻐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럴 때는 아주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인대나 뼈를 수술해갖고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 이제 문제는 어릴 때는 이렇게 이제 심하지 않은 변형이었는데 크면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좀 뻣뻣한 변형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뻣뻣한 변형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확 돌아버리고 블록을 받쳐봐도 안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 범위가 좀 늘어납니다. 뼈를 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모양은 예뻐졌지만 흉터가 좀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 근육이랑 인대를 다 늘려주고 뒤꿈치뼈도 어, 절골을 시켜서 교정을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족 변형은 아까 보신 이렇게 되어 있는 변형이고요. 즉 발을 위로 드는 근육은 작동을 하는데 발을 아래로 내리는 근육은 작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러한 변형이 되고 발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딱 올려 보시면은 똑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돌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강이 뼈가 돌아가는 변형도 같이 생깁니다. 전통적으로는 요 근육이 세니까 요 근육을 다 잘라버리는 거를 치료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요걸 좀 살려보려고 저희 제 김현우 선생님하고 같이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요 인대를 갖다가 떼가지고 요쪽에다가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근육이 작동하는 방향이 바뀌니까 기능은 좀 떨어집니다. 힘은 좀 떨어지는데 요 근육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치발로 걷는데 보게 되면은 엉덩이가 근육이 좋으니까 뒤뚱뒤뚱 거리지 않고 똑바로 걷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엉덩이가 한쪽 다리로 섰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인대를 뒤쪽으로 돌려주면 걷는 게 훨씬 더 편해지면서 근육의 힘도 어느 정도 재분배가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택적인 경우에 합니다. 이 외반 변형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평발입니다. 근데 그 흔히들 이제 신경이나 근육이 뭐 없을 때 뭐 아치 조금 낮고 뭐 이런 평발이랑은 전혀 다르고요. 발목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발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훨씬 더 뻣뻣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까치발하거나 그렇게 해도 발 모양이 전혀 예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이분 척추증 환자분들이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을 똑바로 잡는 수술 중에서 발에 이렇게 여러 개의 관절이 있거든요. 이런 관절들을 일부 잡아갖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예쁘게 잡아주면 훨씬 더 견고하게 딱 잡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 굳힌 관절만큼은 운동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 척추증 환자분들의 경우 감각이 떨어지는데 뼈를 갖다가 굳혀갖고 그 모양을 잡게 되면은 모양은 더 견고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감각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뭐 이렇게 모양은 잡혔는데 이쪽이 좀 운동이 적다 보니까 뭐 욕창이 생긴다든지 나이가 좀 많아서 수술을 그렇게 했더니 얘가 발이 예뻐지면서 움직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쪽 뼈는 내가 별로 하는 일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불용성 관절이라고 본인이 그 뼈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녹아 없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차콧 병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서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관절을 살리면서 뼈를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아니라 뼈를 갖다가 이렇게 늘리고 이식뼈를 써갖고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하는 수술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뼈를 굳히는 수밖에는 없어요. 어,
평발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발 문제가 아니고 발목 문제입니다. 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 항상 발 문제인지 발목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발목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발이 아니라 발목뼈를 갖다 교정을 하죠. 얘는 이제 여기가 성장판이거든요. 성장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뼈만 이렇게 맞춰놓게 되면 자라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성장판을 살짝 막아 놓으면은 여기는 못 자라고 여기는 자라요. 그럼 여기는 못 자라고 여기는 자라면서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겠죠. 그럼 다 돌려 교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같이 빼면서 그런 식으로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발이고요. 상처 관리가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상이라든지 뭐 물놀이 다음에 잘 닦고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인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프거나 그러지가 않더라도 부어 있으면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 이분척추증 하나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거의 연장선 상에서 발이 부러졌는데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경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신경, 감각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계도 같이 따라가거든요. 땀이 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뭐 부러졌다. 그러면은 붓고요. 아프고요. 거기 피가 고이다 보니까 따뜻하게 돼요.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프지는 않은데 따뜻하고 부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골절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잘 모르게 되면은 이분 척추증을 잘 모르면은 뼈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수염의 경우 이런 경우에 처음에는 엑스레이가 깨끗합니다. 특히나 이제 성장판을 갖다가 정확하게 판독을 못하면은 아 이거 골수염인가 본데라고 그냥 뒀다가 이제 나중에 잘못 진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이렇게 좀 부어 있어요. 특별히 다친 적은 없는데 부어 있고 약간 빨갛고 여기가 성장판인데 특별히 뭐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녹은 것처럼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봤을 때는 아 이게 골수염 때문에 성장판이 망가지면서 이렇게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병력을 좀 봐야 되고요. 요런 경우는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판에 이제 골절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성장판이 자라는 뼈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 밀리는 힘이 생기게 되면 성장판에서 이렇게 벌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골절이 생깁니다. 어, 뭐 어긋나 있다 하더라도 요거는 지금 이미 치유가 되고 있는 소견이고요. 잘 보조개 해주고 기부스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잘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주신 거를 제가 받았는데 그 항상 그렇듯이 질문해 주시는 게 또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분을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질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관리 방법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욕창이고요. 예, 기부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조심하고 있다 보면은 눌리는 부분에 욕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로 계속 있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되고, 어, 하여간 이제 발이 예뻐진 다음에 이제 신발 신고 다니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상처가 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요. 재수술은 어릴 때 저희가 수술을 권유드리는 경우는 정말 사실 어쩔 수 없이 수술을 권유드리는 거거든요. 뭐 수술 자체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클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끌고 가서 하는 게 재수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데 어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는 아, 이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수술이 커지겠다. 커진다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는 아까 뼈를 갖다가 일부 유압을 시켜야 된다든지 뭐 또는 뼈를 일부 제거해야 된다든지 이런 수술이 될까 봐 일단 단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수술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일단 어릴 때 저희가 수술을 어쩔 수 없이 결정했다 그러면은 크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신 질문이신데요. 변형에 대한 치료 시기는 저희가 어, 어릴 때 수술하는 거는 정말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나중에 나빠질지 모르니까 미리 그냥 하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근육축에 대한 질문은 아마 수술을 받으셨던 분 같은데요.
일단 수술을 하면은 기부스를 보통 하거든요. 기부스를 한 6주, 8주 이렇게 하고 나서 딱 풀러보면은 반대쪽이랑 정말 확연히 티가 나게 다리가 가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골절이 돼갖고 석고를 했다. 신경이나 근육에 병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부스를 해갖고 약해진 근육이 80% 돌아오는데 1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이분 척추증 한 분들 같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시는 경우에 고회복의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인데요. 어,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기부스를 했을 때 빠지는 게 근육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방층도 같이 빠지는데 그 기부스를 했을 때 지방층이 훨씬 더 빨리 빠집니다. 그래서 두께만 가지고 우리가 약해졌다고 얘기할 건 없고요. 종아리 가장 두꺼운 쪽을 측정할 수도 있고 일관성 있게 보려면은 무릎뼈에서 뭐 한 10cm 밑에서 잰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재는 거는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게 가늘다고 해서 꼭 근육축이 왔다.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힘을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운동센터 가면은 세라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뭐 밴드 돼갖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운동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양쪽을 잡고 발로 이렇게 미는 힘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발로 이렇게 밀면서 양쪽 손에 느껴지는 그 텐션을 이렇게 보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변형은 없으면은 네,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의 기능을 편하게 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정형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뭐 변형이 없는데 저희가 저른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수술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신 질문이에요. 추후 정형외과 수술을 꼭 한다기보다는 어,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능이 그 이분 척추증의 범위가 좀 높아서 나중에 크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 검진이나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고요. 발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고 걷는 것도 이제 괜찮다가 발이 자꾸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끔 가다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측만증이 자주 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기가 힘든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측만증을 보려고 매번 사진을 찍으면은 그 방사선 노출도 너무 많고요. 걷는 친구들한테서 뭐 이분 척추증 때문에 반드시 측만증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이제 어깨 높이 이렇게 만져보거나 뭐 허리 선을 이렇게 만져서 본다든지 또는 이제 우리 목욕할 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잖아요. 수그린 상태에서 양쪽 등 이렇게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체크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요적 증상의 발생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가락 기능이랑 발가락 쪽 근육신경이랑 발목 움직이는 근육신경이 이제 불균형이 가장 크고요. 완화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예, 뭐 저는 일단 정형외과 의사고요. 이게 뭐 재활을 하고 운동을 해서 갑자기 이제 근육 기능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뭐 보조기로 뭐 잡아보다가 뭐 심해지면은 막아보다가 뭐 심하면은 수술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일단 척추측만증이 있다. 그 5세에서 10세까지는 척추의 성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1년에 1cm 정도 크거든요, 척추가. 그래서 뭐, 그 시기에는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확 나빠지진 않고요. 보통 이제 10세 이후가 이제 확 나빠지는 시기니까, 뭐, 본다면은 뭐 한 8, 9살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